자, 절대값에 관련된 예문을 하나 볼게요. 현재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아마 가장 어렵다고 할 수 있는 킬러급 문제 중에 하나인데, 앞에 설명에 있었던 우리가 수직 구조하고 똑같이 같이 연계해서 같이 볼 수 있는데,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모든 4차 함수의 모든, 그럼 함수의 개수가 2개 이상 나오든지 아니면 식은 하나인데 미정계수가 있겠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제일 중요한 건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인 4차 함수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fx가 0에 실근은 0이 3뿐이다. 우리 당함수표법 배웠죠? 가에서 우리가 fx 이퀄 0이 되는 건 현재 요것은 x가 0이 3뿐이다. 그럼 이게 뭐야? 4차 함수인데 왜 근이 3개밖에 없어? 이 뜻인 거예요. 근데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fx는 하나는 중근을 갖겠구나. 그것이 기본적으로 이럴 수도 있고, 아니면은 여기 쪼개준다면 이럴 수 있다. 요거든지 아니면 가운데가 중근이든지 아니면 마지막에 있는 게 중근일 수 있겠네 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런데 최고차 함계수 모르니까 우리 K라고 잡아주자.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K가 뭐한다? 0보다 작습니다 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다? fx가 보시면 알겠지만 fx를 일단 토대로 해서 fx하고 절대값 y는 x,x-예요. y는 절대값 x,x-2, x-3. 이것과 그쵸? 값 중에서 크지 않은 값을 gx라고 할 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크지 않은 값이란 게 뭐예요? 작거나 같다, 대소비교, 이거 그래프 그려라 이게 되는 거죠. 예. 이때 gx는 실수원집에서 미분이 가능해야 돼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지금은 예문이니까 이 세 개 중에서 선생님이 요거 하나만 다루도록 한다는 점 꼭 잊지 마시고, 이 문제는 사실은 1, 2, 3 전부 다 이렇게 매치업을 다 해달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문제는 토대가 fx와 gx, 현재 뭐 fx하고 요 절대값 함수를 가지고서 gx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멘트는 바로 gx의 함수 상태가 나오는 거고.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fx 안에 뭐 있다? 미정계수가 있다. fx 안에 뭐가 있다? 미정계수가 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이때는 누가 주인공이야 하면은 바로 fx가 주인공이 돼야 돼요. 이 문제의 마지막은 누가 올 거야? fx로 끝날 거야. 그쵸? 그러면 맨 처음에는 뭐해라? gx가 말하는 저 상황, 우리는 전 구간에서 미분이 가능하다는 말을 따라가 주자. 따라가 주면 알아서 그러기 위해서는 저게 만족하려면 fx가 어떤 역할을 할 거야 라는 설명을 알려주겠다는 얘기죠. 우린 그걸 채워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니까 이렇게 fx 그림이 나와 있어요. 선생님이 지금 하고 얘기했지만 원래는 이걸 3개를 해야 되지만 하나만 지금 하겠습니다 라는 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자, fx도 있는데 여기도 보니까 나도 0하고 2하고 3인데 이게 되는 거죠. 4차 함수는 최고차 함계수가 음수니까 m자 모양인데 나는 여기서 접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쵸? 그런데 얘하고 충돌시켜달라는 얘기야. 선생님, 그런데 만약에 fx는 여기 미정계수가 있는데 어떻게 함수식을 구합니까? 정답이에요. 그러면 함수값을 못 구합니다. k 때문에. 잘 들어야겠죠? 함수값을 못 구한다. 이유가 뭐다? k를 몰라서. 그러면 k를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저기서 뭐 하자? 함수값을 구할 수 없다면. 대소비교인데, 함수값 대소비교인데 어떻게 해야 돼? 라고 질문한다면 첫 번째, 함수값 구한 후 대소비교한다. 대소비교하기. 만약에 근데 함수값을 못 구한다면, 함수값 구할 수 없다면, 함수값 구하기가 안 된다면 어떻게 대소비교합니까? 그러면 바로 미분값을 통해서 대소비교해줘.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둘 다 우리는 2에서 만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케이. 두 함수 다 2에서 만나. 근데 한 놈은 미분값이 1이고 한 놈은 3이야. 한 놈은 미분값이 1이고 한 놈은 미분값이 3이야. 그 미분값이 크다는 것은 뭘 설명한다?
아, 그만큼 빨리 올라간다는 얘기구나. 그러면 누가 더 크다? 파란색이 더 크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건 만약에 감소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감소할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거랑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주면 이제 미분값이 얼마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1이면 얘는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오케이? 더 가파르다는 얘기죠. 그렇다면 대소비교는 오히려 미분값이 어떻다는 얘기야? 완만한 게 더 크네? 감소는 오히려 완만한 게 더 크네? 라고 설명하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바로 미분값을 통해서 대소비교를 해달라라는 메시지예요. 자, 여러분들이 꼭 이거를 하나 좀 적어주시면 좋겠어요. 거기 문제 옆에다가. 여기 워크북 여러분 풀겠지만 미리 알아야 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저 미분값을 어떻게 풀까 했더니 선생님이 방금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해라? x, x-2, x-3로 분리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는 얘가 주는 거지 절대값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가 x제곱 마이너스 5x 더하기 6이니까 y는 x 3승의 마이너스 5x의 제곱 플러스 6x다 이렇게 적어줄 수 있고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미분한다면 3x의 제곱 마이너스 10x 플러스 6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나는 간단하게 첫 번째로 y 프라임 0이면 y 프라임 x가 0이면 6이다 라고 구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y 프라임의 x 대신에 2라고 한다면 2 넣어주면 4, 3, 12 20 플러스 6이니까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세 번째는 y 프라임의 x 대신에 3을 넣어준다면 이때는 얼마예요? 3, 3은 9, 9, 3, 27 마이너스 30 더하기 6이니까 아 이건 3이구나 라고 설명이 될 거야. 자, 따라와 봐요. 그러면 이것은 뭘 설명하냐면 원래 함수가 3차 함수가 원래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가 미분값이 6인 거야. 여기가 6이라고. 그럼 여기 6인데 꺾이면 여기가 마이너스 6이네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원래 마이너스 2였는데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2인데 꺾여 올라가면 여기는 2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얼마였냐? 그러면은 3이었는데 꺾여 올라가니까 여기도 마이너스 3이 되겠구나 라는 걸 통해서 비교해달라는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잘 보세요. 여기까지 이해 갔죠? 그리고 이 함수하고 얘를 접목하는 겁니다. 왜냐면 문제 자체가 원하는 건 그래프의 대소비교니까 0하고 2하고 3 남았는데 저 그래프는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그 다음에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야, fx 와봐. 저는 이렇게 그리고 여기까지 이게 됐단 말이에요. 잘 보세요. 그러면 여기가 절대값 이게 fx인데 나는 크지 않다. 작거나 같으니까 이 두 놈 중에서 작거나 같은 건 누구야? 하면 난 이걸 따라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내가 이미 구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면 흰색보다 빨간색이 항상 밑에 있으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여기까지는 때려주어도 빨간색인데 여기서 만약 흰색으로 가버리면 빨간색과 흰색은 어때요? 미분계수가 불일치하니까 안 돼요. 그래서 빨간색은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얘가 얘보다는 좀 완만해야겠네 이렇게 되려는 얘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파란색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그쵸? 그러려면 여기서 미분계수가 아까 얼마였어? 아, 저 여기 2입니다. 여기는 얼마였어? 그러면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한다면 f'2라는 값은 여기서의 미분계수는 2보다는 같거나 작아야겠구나 이게 되는 거고요. 또 하나는 f'3은 어때? 라고 한다면 얘가 마이너스 3이면 나는 얘보다 완만해야 되니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될 거야. 근데 숫자 음수에서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가 완만하지만 얘보다는 얘가 더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나는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저식 fx가 k의 x의 제곱인데 이거 한번 정리해주면 편하게 내비둘게요. k의 x제곱에 x-2, x-3이면 얘를 미분한다면 앞에 거 미분하면 2kx에 x-2, x-3 플러스 가운데 거 미분하시면 1, 그 다음에 x-3 플러스 마지막 거 미분하시면 x-2 곱하기 1 나온단 말이에요. 여기다가 f'2를 해준다면 f'2라는 값 계산하신다면 2를 넣어주는 순간 얘랑 얘랑은 x-2 때문에 다 지워집니다. 넣어주면 여기는 마이너스 1, 4니까 마이너스 4k 얘가 2보다 같거나 같다
K라는 것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라는 제한 범위를 갖게 된다. 두 번째, F'3은 어떻습니까? 아, 3이요? 그러면 얘 때문에 0 되겠네요? 쓱쓱. 넣어주면 1, 9. 그러면 여기는 9K. 얘가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다. 그러면 K는 얼마 된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크다. 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같거나 크고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큰데 나는 전체적으로 음수다라고 했기 때문에 0보단 작아야 돼. 아, 그러면 K가 어땠다?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같거나 큰데 K는 0보다 작구나. 이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정리됐을 때 마지막에 온다면 아, 이게 fx가 kx의 제곱에 x-3, x-3인데 제한 범위가 마이너스 3분의 1부터 k가 0 사이구나 라고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원했던 것은 아까 f1의 최대값이 얼마냐 물어봤는데 f1 값을 구해준다면 k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즉 2k다 이게 되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이거 2k를 구하게 되면 마이너스 3분의 2보다 같거나 크고 0보다 작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최대값이 어때요? 이건데 등호가 없잖아. 맞아요. 그러면 여기는 최대값이 없다. 이게 되는 거예요. 아까 fx 몇 개 만들었어요? 3개 만들었죠. 그러니까 3개도 이와 같은 방법을 똑같이 계속 푸셔야 돼요. 그림을 그려서 각각의 상황에 맞는 게 1이 0이냐, 2냐, 3이냐를 나눠서 볼 필요가 있어요. 0이냐, 2냐, 3이냐. 아시겠죠? 그런데 해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0과 2와 3인데, 어머나? 첫 번째 과정에서는 최대값 없네. 그러면 두 번째 과정, 세 번째 과정 두 개의 함수값을 구해서 거기에 최대값들이 있다면 그 두 개를 비교해달라가 되는 거야. 사실은 한 문제만 풀어도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야, 세 문제나 풀려고 하네? 이렇게 되니까 이런 문제를 우리는 킬러라고 하고 수능에서 보준다면 이 문제는 22번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 너무 그렇게 큰 고민할 필요 없는 건 이때 당시에는 준킬러가 없이 킬러만 세 문제 나왔던 시절이에요. 준킬러가 없이 킬러만 세 문제 나왔던 시절. 자,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해요? 저 때는 기본적으로 뭐다? 야, 저 때는 그러니까 나머지 27문제를 한 3, 40분 만에 풀고 나머지 이제 세 문제 킬러 문제를 갖고 1시간 동안 풀란 얘기구나 라고 했던 그 시절. 그러니까 난이도가 너무 높았고 지금은 킬러 3개에다가 준킬러 5개이기 때문에 킬러 난이도가 거의 준킬러급으로 낮아졌어요. 만약에 물어본다 해도요, 함수가 3개를 묻지 않고 이렇게 하나만 가지고서 문제를 질문할 테니까 그런 점들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데 그런 문제는 앞으로는 출제가 안 된다. 하지만 기출문제인 만큼 한 번은 꼭 다뤄볼 필요가 있다. 알았죠? 자, 그래서 예문 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이거는 워낙 킬러문하고 잘 나오니까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죠? 자, 다음 영상에서는 이제 두 번째 해당하는 함수에 관련된 부등식 그리고 방정식에 대한 정리를 함께 다루겠습니다.